속에만 담아두고 있자니 답답해서 글을 써보고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일단 문제는 저희 남편이에요. 항상 투덜거리면서 어머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휘둘리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언젠가 마마보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했는데 정색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저희는 결혼한 지 만 5년이 되어가고 셋돌 다 된 딸 하나를 키워요. 결혼은 각각 5천씩 반반 결혼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 신랑이랑 같이 끌려다녔어요. 뭐든 먼저 죄송하다고 했고 내내 했으니까요. 뭐든 거절하기 어렵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주말이면 같이 어디 쇼핑 가자, 애기 거 뭐 사줄게 하시면서 자주 불러내셨습니다. 저희는 바라지도 않는 비싼 아기 옷, 제 옷, 제 신발 등등 사주셨는데 네, 물론 감사하죠. 감사한데 꼭 월말쯤 제 남편 급여일쯤 보험료라든가 CMO 핑계라든가 대시면서 제가 돈 관리하는 저에게 15에서 30만원씩 빌리십니다. 저희가 10일쯤에 대출 이자가 나가는데 그 흐름을 아시고 그 전에 갚긴 갚으세요. 아기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셔서 1, 2년 정도 거의 월마다 얼마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용돈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형편상 그것조차 힘들었고 날짜가 다가오는데 잊으실 때면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매달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보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시어머니 때문에 알았습니다. 몇 번 찾아오셔서 당신 아버지 틀리며 보청기며 이런저런 핑계로 아기 아빠 앞으로 된 보험 대출 몇 번 받아달라 하셔서 그게 지금 650만원 정도입니다. 찾아와서 그리 말씀하시니 어버버 하다가 해드린 거죠. 살림하시는 분이 이런 돈도 없어서 며느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실까 우리 형편 뻔히 아시면서 하는 생각뿐이에요. 매주 불러내고 말도 없이 오시고 우리 집 근처 쇼핑몰이라며 계시고 그래서 저는 애기 17개월쯤 토요일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토요일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돈도 20-30만원이 되어 어쩌면 작은 돈이지만 무엇보다 주말마다 시어머니 오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니 토요일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없어도 아들 손녀 있으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동안 육아만 하다가 토요일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 정직원 제의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형편의 맞벌이밖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해서 애기 27개월에 어린이집 돌봄 센터 12시간씩 맡겨가며 일하고 제 월급은 몽땅 대출 원리금을 갖고 있습니다. 정직원 된 첫 월급 때는 카드빚도 갚고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저희 친정엄마 안경을 맞춰드리고 시어머니 3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땐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 고마워하셨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시어머니가 문자가 온 겁니다. 20만원만 빌려달라고. 그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신랑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신랑이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중간에서 딱 잘랐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머님도 마음이 상하셨겠죠. 그리고 거의 연락 없이 지내다가 이번 추석 때 일요일 갔는데 세상에 전을 그렇게 많이 붙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니까 시 외할아버지가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시 외할머니, 할아버지 차례상이더라고요. 추석 그날도 차례상에 자리도 없는데 간장게장이며 잡채며 올리라고 갖다 주시는데 제 신랑이 자리 없다고 그만 주라고 한마디 하니 다음번에는 상을 하나 더 놓고 네 마누라는 이틀 전에 불러다 일 시켜야겠다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차례상 다 물리고 밥 먹는데 애기 밥 먹이는 도중 동태전을 먹이라고 주셨는데 그 동태전에 후추가 많아서 아기 아빠가 엄마 이거 후추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먹여 했더니 아주 애를 유별나게 키운다고 편식은 자기들이 시킨다며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려니 이 정도는 먹어도 돼 했는데 아기 아빠가 열이 받았는지 밥도 안 먹고 화가 났더라고요. 저한테도 설거지 쌓여있는데 그냥 빨리 가자고 그러고 정리는 하고 나왔죠. 그때 시이모님들 두 분이 계셨고 시이모님들이 상황을 전해 시누이 형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나봐요. 저희가 그렇게 가고 어머님께서 우셨다고 하시면서 예전 서운했던 것까지 다 전하더라고요. 시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발인날 쉬는 날이라 아침부터 애기 하원하는 저녁 8시경까지 음식을 나르고 일하고 다음날 저는 출근이라 집에 갔는데 애를 데리고 와서 잤어야 된다고 했대요.
그리고 신우 형님 생일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제가 퇴근하고 가느라 늦었는데 늦은 주제에 죄송한 기색은커녕 손님처럼 왔다 갔다고 뭐라고 하셨대요. 또 이번 추석 때 토요일부터 음식 도우러 안 갔다고도 섭섭하셨나봐요. 저는 이랬는데요. 저 얘기를 듣고 열이 뻗쳐서 그런 불만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하시지 건너듣게 하는지 정말 잠도 안 오고 화병이 나겠는 거예요.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줄줄이 불만이셨으니 다시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서운한 거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희도 이게 불편하고 힘들다 얘기하려고 했더니 전화도 안 받으시고 시댁에 찾아가니까 계시지도 않네요. 도대체 이 상황은 뭔지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불화를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화도 나고 이렇게는 아닌 것 같네요. 후기 참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니 심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으려고요. 어머니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도 시도했고 연락도 했지만 받지도 않으시고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도 앞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매달 돈 빌려드린 거 대출 등 사실 다 알고 나서부터는 더 자기 부모 이해 못하겠다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네요. 남편은 아들인지라 언젠가는 본인이 찾아가서 이어나가겠지만 저는 이제 우시던 말던 제 뒷담화를 하던 말던 상관 안 하려고요. 마음을 먹으니 차라리 홀가분합니다. 잘해도 욕, 못해도 욕이니까요. 시가 있을 에너지 제 삶에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사고 뭐고 전부 안 한다고 선언하니 시모는 난리가 나네요. 전화 와서는 이게 무슨 경우냐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계속 소리를 치고 난리였네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남은 빚 남편에게 전해 놓았으니 갚을 때만 연락 달라고 잘 지내시라고 했더니 전화 너머로 소리를 엄청 치시던데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편안하네요. 진작 아니다 싶을 때 끊었어야 하는데 너무 바보처럼 끌려다녔네요. 끝까지 댓글로 도움 많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차례상에 간장게장이니 잡채니 다 뭐야?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면서 차리는 건 자기 친정부모 차례상이라니요. 조선시대 스타일로 며느리 부리고 싶으면 본인도 자기 친정일에 신경을 끄던가, 신식 스타일로 친정부모님 제사 모시고 챙기고 싶으면 며느리한테 시짜지를 말던가, 어째저래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는지. 남들이 보면 우습게도 님도 그냥 친정부모님 챙겨요. 두 번째 사연. 고양이 싫다고 눈치 주는 남편 숨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숨막히게 하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글까지 써봅니다. 저는 고양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저희 평생 친구들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결혼하면서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데려왔어요. 당연히 결혼 전에 남편과 상의했던 일이고 쉽게 남편도 오케이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같이 지낼 남편이 불편한 없게 온 힘을 다했어요. 그건 남편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초반에는 고양이들이 낯설고 겁도 많고 해서 숨고 울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잠잘 때 분리하는데 분리할 때 초반에 조금 울고 아침에 조금 울어요. 저희가 깰 때쯤 꺼내 달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저도 수면질이 초반보다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근데 완벽한 건 없잖아요. 아무래도 동물이 없는 집보다는 불편할 것이고 같이 살기로 한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해해 줬으면 하는데, 동물을 키우는 집이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서 털이 조금은 날릴 수 있고 적응을 잘해서 지금은 덜 울긴 하지만 아예 안 울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살기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같이 살기로 해놓고는 조금의 양보도 하기 싫은지 자꾸만 무리한 걸 바라고 바라는 게 끝이 없네요. 저한테 이 문제로 화도 잘 내고요. 아침에 있던 일인데 대화체로 써볼게요. 저놈의 고양이들 또 오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대답 안 하고 넘겼습니다. 조금 지나서 저놈의 새끼들 왜 자꾸 울어? 응? 아까 잠깐 울고 지금 안 울잖아. 아까 울었잖아. 오빠 예전보다 많이 안 울잖아. 아예 안 울게는 할 수는 없어. 오빠가 이해해줘. 왜 이해를 강요하냐? 그러면 더 기분 나쁘다.
아니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강요하는 말투가 아니었지 않아? 내가 불편함 없게 온 힘을 다하지만 저렇게 가끔 우는 것까지 제어할 수는 없어. 그건 내 권한 바뀌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부분인데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는 가시방석이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 이 부분은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야. 하여튼 난 저놈의 고양이들이 진짜 싫어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전 막 울었네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고양이들 예뻐하지 않아도 되니 미워하지만 말아달라 부탁하며 남편 손 안 가게 케어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다 하고 지냅니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해요. 정말 남편한테 싫은 소리 나올까봐 고양이와 관련된 작은 부탁 하나 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 기분에 따라 고양이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요. 기분이 좋을 때면 고양이가 울어서 제가 눈치 보는 상황에서도 저한테 괜찮다고 해요. 왜 눈치 봐? 눈치 보지 마. 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기분이나 상태 조금 안 좋으면 저런 식으로 눈치를 줘서 사람을 진짜 숨막히게 합니다. 진짜 어떤 날은 고양이가 울면 크게 한숨 한번 푹 쉬는데 너무 숨이 막혀요. 고양이 주 양육자인 저로서는 남편이 저러니 언제 또 짜증을 낼까 살얼음판 같고 고양이가 적어도 하루에 안 우는 날은 없으니 매일같이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한 달 가까이 남편이 고양이를 돌봐야 할 텐데 어떻게 믿고 맡기나 싶고 벌써부터 너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같이 산다고 해서 살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으니까 조금의 양보도 하기 싫은가 봐요. 고양이 관련해서 애초에 끝난 이야기도 다시 꺼내서 사람들 들볶아 놓고 제 앞에서 계속 고양이들 너무 싫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참다가 화를 내면 유난 떠는 사람 취급을 하고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말투냐는 둥 비아냥 거리는데 비위 맞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지만 참 저 사람은 진짜 날 위하는 게 뭔지 모르고 기분 안 좋거나 짜증이 나면 나는 대로 다 표현을 하고 자신이 선택한 부분임에도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질 않는구나. 참 편하게 사네. 난 이렇게 숨 막히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편은 결국 미안하다 하고 한동안은 또 잘 지냅니다. 고양이들 쓰다듬고 놀아주기도 하고요. 근데 몇 번 이런 식으로 싸우다 보니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요. 고양이한테 잘 하려는 모습도 처음엔 믿고 의지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믿지도 않고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임신했지만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사유로 이혼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좀 더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 입장. 안녕하세요. 글쓴이 남편입니다. 아내가 별말 없이 링크를 보내줬는데 저를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그 외 대부분은 저를 분노 조절장애라 칭하며 욕을 해주셨더군요. 네, 저 동물 안 좋아합니다. 개건 고양이건 집에 뭐 키우는 것도 싫고 케어할 자신도 없고 냄새도 나고 털 날려서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아내가 사랑하는 고양이였기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싫어하는 고양이에게 마음 붙이기가 영 힘들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자기가 다 케어한다고는 하는데 그거 뭐 100%는 아니죠. 퇴근해서 집 가서 문을 열면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침대에 누워도 침대에서도 냄새가 나거든요. 어제도 퇴근해서 집에 가서 샤워하려고 옷 갈아입고 바디타월 걸치려고 하는데 옷에 털이 정말 너무 짜증이 나서 입에서는 저절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 평소 욕 한마디 안 합니다. 와이프도 놀랬겠지만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좀 진정하고 미안하다고는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신생아라 잘 케어해야 하는데 고양이랑 같이 있을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결혼 전 이해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나쁜 놈이 되었지만 사람보다 고양이라는 그 논리가 이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이제는 정말 그만 키우고 싶은데 이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최종 아기 낳고 100일 만에 글을 다시 써보네요. 그동안은 초보 엄마 적응한다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때 글을 쓴 후에 서로 간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엄청 싸우게 된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또 뱃속에 아기가 있고 남편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글을 읽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 고양이랑 같이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아기만으로도 충분히 잠을 못 자고 힘든데 고양이까지 케어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 신경 쓰여 고양이에 대한 부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죽겠더라고요. 일단 아기가 잘 자다가도 고양이 울음소리나 움직임에 놀라서 깨고 하니까 방법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고양이도 제 가족과 다름이 없어서 아기랑 같이 잘 키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또 다르더라고요. 때마침 시부모님이 작년에 귀촌을 하시면서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그렇게 고양이들은 시골집에 가게 되었고 현재 남편과 육아 전쟁을 치룬다고 진짜 전쟁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각자 입장으로 글을 쓴 것이 사실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글로 쓰니 서로의 힘든 점이 무엇인지 더 잘 보였고 이해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랑 떨어져 지내는 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만큼 남편이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주말에 같이 가자고 해서 보고 오고 그러네요. 이해해주신 시부모님께 제일 감사하죠. 앞으로는 애 키운다고 정신이 없어서 이곳에도 자주 못 올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빌어요. 댓글: 남편 같은 사람 정말 싫습니다. 지 기분 좋을 땐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굴다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으면 막대하고 막말하고 쌍욕하고, 그게 순이나 애한테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저런 인간을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인성이 쓰레기 같다는 생각한 적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임신 중인데도 이러는 거면 애 낳고 고양이들을 학대한다거나 내다 버린다거나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어쩌다 결혼하셨나요? 댓글이: 남편도 처음엔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순이가 고양이 좋아하니까 배려심도 있어 오케이 했지만 막상 키워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하니까 순이랑 고양이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남편이랑 상의를 해서 고양이를 안 키우는 쪽으로 해야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